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2절 서용의 배주 진목공 중 마지막 소원 곰 발바닥을 먹고 싶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26년 초성왕은 세자인 상신을 폐위하고 차자이자 상신의 이복동생 직을 세자로 세우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상신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특히 기원전 627년 겨울에 초나라와 진나라의 지수전투 때 투발이 진군과 대치하다가 회군한 것을 두고 상신이 투발이 진나라의 뇌물을 받았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투발을 처형한 후로는 초성왕은 상신을 더욱 괘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성왕은 상신의 세력이 두려웠습니다. 자칫 폐위하려다가 실패한다면 오히려 상신의 세력에 의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느꼈던 거죠. 이에 초성왕은 아예 그를 죽이려고 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단단히 벼렸습니다. 그래야 세자지 교체는 물론 초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상신은 자기에 대한 초성왕의 태도가 변한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세자를 패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자 상신은 크게 걱정하며 사부 반숭과 상의했는데 둘은 일단 소문의 진위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신은 여자는 화가 나면 바른 말을 한다는 반숭의 조언에 따라 성미가 급하고 입이 싼 강나라 제후의 부인이자 초성왕의 누이 동생인 강미 즉 자기 고모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신은 동국연회에 강미를 초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강미에게 정중히 대접하다가 주방 여인들을 그녀 곁에 앉혀 대접하게 하고는 자기는 그만설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강미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신하들과 쑥덕거리며 강미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이에 강미는 불손하기 짝이 없는 상신의 태도에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이렇듯 고모를 무시하는 것을 보니 왕이 너를 패하고 직을 세자로 세우려는 그 마음을 알겠다라고 내뱉고는 동궁을 떠나버렸습니다. 강미의 발설로 초성왕의 속내를 알게 된 상신은 큰 충격과 함께 세자직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상신이 반숭에게 자신이 살 길을 묻자 반숭은 직이 왕이 되면 직을 섬기면 되지 어찌 살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묻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반숭은 비록 세자의 사부이지만 세자의 속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칙적인 답변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상신이 자기는 직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며 재차 자신이 살 길을 애걸하듯 묻자 반숭은 그러면 다른 나라로 달아나라. 달아나는 것 자체가 살 길인데 또 무슨 살 길이 있다고 묻느냐라며 재차 반문하였습니다. 반숭은 상신의 속내를 내심 짐작했지만 그렇다고 먼저 반역을 부추길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신이 나는 직을 왕으로도 섬길 수 없을 뿐더러 세자인 내가 왜 다른 나라로 달아나느냐 결코 나는 달아날 수 없다라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며 계책을 세워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이에 반숭이 그러면 부왕을 죽일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상신은 그렇다고 답변 둘은 결국 초성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상신은 아무리 아버지라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참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기원전 626년 10월 상신 등은 동궁소속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숭은 장사 며칠 데리고 초성왕에게 가서 백성은 새로운 왕을 모시고자 한다. 군의를 세자에게 넘기고 자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초성왕은 담담히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며 반숭에게 마지막 소원이라며 곰 발바닥을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숭은 초성왕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띠를 초성왕에 던지며 속히 목을 메고 자결하라고 급박하였습니다. 반숭은 곰 발바닥이 제대로 익으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초성왕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 판단, 마지막 소원이라는 그의 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초승왕은 무사들의 위협 속에서 띠를 만지작거리며 투발의 말이 옳았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상신을 세자로 삼았으니 그 누구를 타다랴 라며 탄식한 후 목을 메고 자기라 했습니다. 한편 강미도 자기의 말실수가 오빠를 죽게 했다며 목을 메고 자기라 했습니다. 상신은 초나라 백성 및 각 나라에 초승왕이 급살했다고 보고하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는데 이가 초목왕입니다. 초승왕이 죽으면서 투발의 말이 옳았다고 말한 것은 지난 제8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발이 상신은 잔인하고 덕이 없다며 상신의 세자책봉을 반대하며 진언했던 것을 말합니다. 초승왕의 시호와 관련하여 초목왕은 처음에는 원한을 품고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신령영자를 출시했으나 시신을 입관할 때 초승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보고 공을 이루다에 이룰 성자로 바꾸니 초승왕의 눈이 감겼습니다. 지난 제43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승왕은 형 운관을 죽이고 군위에 올라 기원전 671년부터 626년에 46년을 제위하다가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셈인데요. 그 비운의 삶 속에서 비록 패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제왕공이 죽은 후 진문공이 새로운 패자가 되기까지 기원전 642년에서 632년에 11년간 실질적으로 중원을 호령한 점, 한동의 강국인 초나라를 중원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공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상신을 세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투발의 진언에 대하여 첫째, 초승왕이 젊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많으니 빨리 세자를 세우지 말라고 한 점, 둘째, 초나라는 항상 나이가 어린 자가 세자가 되었다며 장자인 상신을 세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투발의 진언은 옳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조겸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상신이 초승왕을 시해하는 것만 보고 상신을 세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투발의 말이 옳았다고들 말하지만 초승왕이 투발의 진언에 따라 상신을 세자로 세우지 않고 뒤늦게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웠다면 적서의 문제, 장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신 등이 과연 난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상신을 세자로 세우고 초승왕이 왜 변심했는지, 상신이 어째서 초승왕을 죽였는지는 차치하고 상신을 세자로 세우지 말라고 한 투발의 진언은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투발의 진언을 따랐더라도 환난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며 투발의 진언을 비판하였습니다. 초승왕이 자살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46회에서는 초승왕은 상신 등의 강압에 의하여 띠로 목을 메고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세가와 자전 노문공 원년조에서도 초승왕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진봉기 노주공세가, 관체세가, 진기세가, 송미자세가, 정세가, 춘추 노문공 원년조에서는 초나라 세자 상신이 초승왕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목왕은 자신이 군위에 오른 데에 크게 공헌한 반숭을 예우하기 위하여 서주시대의 삼공제도 중 태사를 도입하여 반숭을 태사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궁을 호위하게 하고 세자궁과 그 재산도 모두 하사하여 반숭은 한순간에 초나라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삼공제도는 태사, 태보, 태부 세 사람에게 국정을 전담하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영윤, 투반 등 신하들은 초승왕이 억울하게 피살된 것을 알았으나 그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처기환 초목왕의 위세에 겁을 먹은 데다가 더욱이 반숭이 새로운 실력자가 되어 조정 안팎을 감시하고 신하들의 사소한 모임까지 통제하자 신하들은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아예 모임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복전쟁 패전에 따라 좌천되어 상땅을 다스리던 투의신은 초승왕의 억울한 죽음에 붕괴하며 대부 중기를 설득하여 초목왕에게 맞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모받는 모가 탄로나 둘은 왕명을 받은 투월초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투월초는 오래전부터 영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목왕에게 투반은 선왕 때의 은혜를 운운하며 공자직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암행하고 있다. 각별히 조심하라 라며 영윤 투반을 중상모략하였습니다. 투월초는 투반과는 사촌으로 야심이 대단한 데다 지략과 용맹함을 갖추었으나 투백비, 투잔문,
투반으로 이어지는 투시 가문에서는 장차 투시를 멸망케 할 인물이라며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또 초성왕이 재위한 내내 투자문이 영윤이었기 때문에 투울초는 일개 부장으로 기용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였습니다. 이에 투울초는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나 능력에 비하여 푸대접받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투시 가문에 대하여도 자신을 경원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투반을 모함해서라도 야망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재능을 평가절하던 초성왕이 죽고 초목왕이 즉위하자 더욱 용기를 갖고 영륜이 되고자 나선 것입니다. 지난 제7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월초는 투백비의 손자이자 투자문의 동생인 자량의 아들인데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얼굴이 곰과 호랑이 형상을 한 데다가 그의 울음소리가 이리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하여 투자문이 그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투시 가문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던 것입니다. 초목왕은 투월초의 진언을 듣고 대로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고 군위에 올랐다는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끼며 신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일반 신하도 아닌 영륜이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모반하려고 한다고 하자 진언의 진위 확인에 앞서 진언을 듣자마자 격분했던 것입니다. 투월초가 초목왕의 아픈 곳을 제대로 건드리는 거였죠. 초목왕은 투반이 모반하려고 한다는 진언의 진위 확인 절차는 무시하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군위 계승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정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어 공포정치라도 연출해야 했었는데, 투반의 모반 음모를 듣자 진위 확인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던 거죠. 이에 초목왕은 투반을 호출하고는 공자직이 모반의 우두머리라며 투반에게 대뜸 공자직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도 영륜인데 모반 음모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무작정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투반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투반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공자직을 죽인다면 초목왕은 정적을 없애고 또 투반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좋고, 만일 투반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공자직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모반의 또 다른 증거임을 투반이 자인하는 것인데다가 왕명불복의 죄까지 더하여 투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초목왕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없는 한 수였죠. 투반은 공자직을 죽이라는 초목왕의 명령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굴종적 삶이냐 어려운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투반은 어려움을 선택, 죽음을 각오하고 초목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직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였죠. 초목왕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투반을 빤히 쳐다보며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리 쇠망치를 직접 들고 부복 중인 투반에게 다가가 단번에 쳐 죽였습니다. 왕면불복에 대한 처벌이라고 자의하면서 말이죠. 초목왕은 비록 투반은 죽였지만 투자문의 공을 기려 투자문의 손자이자 투반의 아들 투국항을 잠윤에 임명하였습니다. 투반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공자직은 자신에게도 그 불똥이 튈 것이라고 판단, 다른 나라로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나라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뒤따라온 투월초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투반이 죽은 뒤 성대심이 영륜이 되었으나 성대심은 얼마 가지 못하여 병사하고 결국 투월초가 영륜이 되었고 위가는 사마가 되었습니다. 투의신과 중기가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46회에서는 투의신은 초성왕이 상신에게 피살된 것을 전해 듣고는 중기와 함께 초성왕 상례기간 중에 모반안에다가 실패하고 둘은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좌전 노문공 원년조에서는 초성왕은 기원전 626년 10월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46회의 묘사로 본다면 투의신과 중기는 기원전 626년경에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그러나 좌전 노문공 10년조에서는 초성왕이 사망한 지 10년째인 기원전 617년 5월에 투의신과 중기가 모반안에다가 실패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 제46회의 묘사와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반을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과 관련하여 동질국제 제46회에서는 투울조가 투반이 공자직을 왕으로 옹기파리 한다고 모함하자 초모광은 투반을 죽였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좌전 노선공 4년조에서는 투반이 죽은 시기, 죽게 된 원인 등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투울조가 아니라 위가가 투반을 모함하여 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대심이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동질국제 제46회에서는 성대심은 투반에 이어 영륜이 되었다가 얼마 뒤 병사했고 이어서 투울조가 영륜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마치 초나라가 강나라를 멸망시키기 몇 해 전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좌전 노문공 4년조에서는 초나라는 강나라를 기원전 623년에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46회의 묘사로 본다면 성대심은 기원전 625년경에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좌전 노문공 5년 11 내지 12년조에서는 성대심은 기원전 622년 가을에 중기와 함께 육나라를 멸망시켰고 기원전 616년 봄에는 교나라를 쳤으며 기원전 615년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주일국지 제46회에서는 투의 신, 중기, 투반, 성대심이 죽은 시기에 대한 명확한 묘사는 없지만 마치 기원전 623년에 강나라가 멸망하기 전 길게 봐도 기원전 621년에 진양공이 죽기 전에 위의 넷이 죽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또 제46회와 좌전 노승공 4년조에서는 투반이 죽은 후 곧바로 투울조가 영륜이 되었다고 묘사 기록하고 있으나 좌전 노문공 12년조에서는 성대심이 죽은 후 그의 동생 성가가 영륜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길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초성왕이 자살했는가 하는 것, 투의신 등이 죽은 시기, 투반을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 성대심이 죽은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중국 한 여성이 화려한 의복에 비석까지 대동하고 중국 중경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을 방문해서는 몇 벌의 옷을 입어본 후 대뜸 60만 위안을 내놓으며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큰 고객이라고 기뻐하며 약 2시간에 걸쳐 60만 위안을 세었는데 현금 확인이 끝나자마자 그 여성은 구매 의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죠. 직원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 여성은 2달 전에 동매장에서 자신이 받았던 푸대접에 대하여 설명한 후 내가 왜 당신들의 매상을 올려줘야 하느냐라며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평범한 복장으로 2024년 6월에 동매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불친절했고 마실 물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으며 신상품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유행이 지난 옷들만 보여주었다며 토로한 후 오늘의 자신의 행동은 그 같은 불친절에 대한 복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